지난해 12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었죠. 한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, 근데 지금 새롭게 전해지는 보도들을 좀 보면 이 남편이 10년 동안 아내를 좀 괴롭혀 왔다는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, 예. 이번에 22일 검찰의 그 공소장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2013년 이제 결혼을 한 무렵부터 이제 예. 여러 가지 그 아내를 괴롭혀 왔던 것이 밝혀졌는데요. 음. 예컨대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. 뭐 이런 그 비하 발언을 한다든가, 예. 2018년 아내하고 협의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, 예. 아마 그때 아내가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, 그 어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, 그리고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 아내를 괴롭혀 왔고. 뭐 현관에 있는 신발을 찍어서 보내달라. 집에 그렇습니다.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리고 예.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강요하는 뭐 이런 어. 행동도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. 이거 좀 들으면 들을수록 피해자가 얼마나 10년 동안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, 일단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라는 비하 발언,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이런 발언은 사실 흔치 않은 거잖아요. 어떤 그렇습니다. 의도와 어떤 심리가 좀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자신의 수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, 노력 이것에 비해서 얻는 그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아마 이제 그 속마음은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마땅하지 못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아내의 직장 생활을 좀 좋아하지 않았던 거군요. 그래서 그렇죠.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던 거고. 앞서 짚어주셨는데 2018년이었습니다.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게 아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통상 뭐 이주를 하게 된다면 예. 아내하고 당연히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데, 그렇죠. 2018년에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,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마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갖다 어떤 걸 보냈냐면, 예. 내가 이제 불륜에 들켰을 때 감추는 그 대처법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, 너의 행동, 즉 아내의 그 대응하고 상당히 흡사하다.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. 그리고 이제 3개월치 휴대폰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라, 이렇게 얘기도 했고, 아까 예. 말씀하신 대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갖다 찍어서 보내라, 뭐 이런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괴롭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.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거죠? 글쎄요, 아마 이제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, 대처를 하는 걸 보면 예. 그 의처증 같은 그런 것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. 교수님 보시기에 그 남편이 했던 이런 행동과 언행들이 의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겁니까? 네,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. 예.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가 아내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, 예. 이게 상당히 많이 관찰되고 있죠. 어. 본인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, 예.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의처증 현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교수님,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사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,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?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것인데요. 예. 심지어는 이제 그 딸에게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,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영어로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, 또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또 밖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녹음 같은 거를 해서 아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. 예.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이 아내와 이 자녀들 양측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라고 저는 봅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붕괴 상태,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, 예. 통상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행동을 갖다 개입시켜서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럴 그 행동이다,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.